네, 안녕하십니까. 원조 삐딱 토커들과 함께하는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정치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게 조금 그래도 레전드 시리즈라 그런지 사람들이 좀 보나 봐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막걸리 한잔 하는데 누가 그 얘기에 어휴, 그래도 조 교수님 저거 최영은 변호사랑 삐까게 얘기하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려놓고 나를 삐까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인정받으셨어요. 아니 제가 더 잘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이래서 제가 삐딱하게 걷는 건 난데 왜 최영은을 생각하냐고. 우리의 주인공은 삐딱하게 원조 하는 정도 삐딱인데. 그 원조 삐딱인데. 좋게 좀 그랬을 때 다음에 안 나오려고 그래. 아유, 제가 맛있는 거 네. 삐딱하게 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천 중에도, 선출 가운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뽑는데, 47석인가요? 전체 300석 중에? 그렇죠. 47석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자, 많이 들어보셨죠?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이게 뭐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최영현 변호사님 고시 3관왕입니다. 요점 정리 잘 해주실 걸로 봅니다. 따단 뭐 나와야 돼. 빠바바바 그럴 때 음악 나갑니다. 방해 시간.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병립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전체 300석이고 지역구가 250석, 비례가 이제 50석이라고 그런다면 어느 정당 갑을병정 4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갑을이 40%, 병정이 10% 얻었는데 지역구에서는 한 정당이 뭐 다이다이 붙는 붙는 거니까 여기가 150석, 여기가 100석을 차지해서 250석을 채웠어요. 여기 네. 빵석이 됐어. 둘은 한 석도 차지 못했다면 과거에는 그럼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정당 득표율 따라서 배분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얻었으니까는 그 갑정당은 20명, 비정당도 지역구에서는 100석밖에 못 얻었지만 40% 정당 득표를 했으니까 20석. 나머지는 그 10%씩 해가지고 5석. 이렇게 해서 갑정당은 170석, 을정당은 120석,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5석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은 한 정당에 40% 지지율만 보냈는데 150석이라는 거의 한 60, 70%가 되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70석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잉 대표된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작년 총선 때 2020년 때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연동형이라는 걸 도입했어. 그래서 자기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엔 의석을 한 석도 안 주고 나머지 부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제일 큰 정당, 갑정당은 40%도 얻었지만 150석이나 얻었기 때문에 한 석도 못 갖고 두 번째 정당은 조금 부족하니까 두세 석 갖고 나머지 50석 가지고 병정 한 석도 못 얻는 정당이 다 갖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인데 그럼 준연동형은 뭐냐? 네. 2020년도에 연동형으로 공선법을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뒀어요. 네. 그때만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만 병립형과 연동형을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이 30석, 그렇죠. 병립형을 17석.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병존시켜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준연동형이 된 거예요. 준연동이라는 용어는 없었으나 네. 만들면서 연동형에 준한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이전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선거에서 3% 이상 또는 5석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대적 양당 말고는 불가능해. 못해. 네. 그러니까 그 국힘 옛날에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서 할래 해서 자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는 비례 후보를 안 내버리고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위성정당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의 국힘하고 민주당 비례 후보 공천 자체를 안 하고 나머지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게 전 위성정당이에요. 민주당에
여기서 20석 가져갔고 미래한국당이 19석. 이거는 저 국힘의 지금 그쪽이겠죠. 유성정당. 정의당이 5석.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이 3석. 결국은 옛날 병립한 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전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잘 이해되셨죠? 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주 잘 정리. 저희가 또 편집을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저번에 임시로 그때만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선거법 그 여야가 모여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칙은 올해만 그때만 2020년만 적용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연동형으로 가는 거죠. 어허. 가만히 있으면 네.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개정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 유예 기간을 둘 거냐, 유예를 연장할 거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연장하잖아요. 이 뜻이 기존에 그때만 4년 전 선거가 아니라 요번 선거도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 자체를 못하게 할 거냐. 네. 이런 논의가 되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고시삼가하는 잘 정리됐고 학술삼가하는 아니 저기 연동형이 연상군 동생이야? 지금 뭐 그새 또 딴 생각하시고. 아니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3신당의 국힘에서 보면 잘 저기 꼴보기 싫은 게 이준석이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보면 이낙연이고 네. 여기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연동형 거기에 표가 가게끔 그러면 하는 건 절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데 뭐 의미는 둬야 되지. 권역별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꽃놀이패요. 권역항 안에 우리 위성정당에 연동형을 할게. 뭐 이러니까 거기는 근데 똥줄 타는 건 민주당이야. 그러면 다시 권역별로 하는 민주당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냐. 4개 권역별 비례대표야. 4개 권역별.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네. 거기서 다시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원을 배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을 적게 주고 거꾸로 이제 영남, 호남 이런 데를 많이 주는 거야. 지역을 그러면 지역 그 뭐 발전 뭐 이런 명분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호남에도 국힘의 국회의원이 생기는 그렇죠. 거야. 영남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생기면 지역화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런 명분이 생기잖아. 네. 그래서 4개 권역별 비례대표 쟤를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 예. 지금은까지 들은 건 민주당은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니까 뭐 용해인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거 알아내려고 서울 가서 돈을 저기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거 저 최용현 변호사부터 못 삐딱도꾸에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 예, 삐딱도꾸에서 말이야 저기 그 출연료도 안 주는데 내 돈 써가면서 밥도 사고 일단 교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공선법 개정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절차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진행 안 되고 있고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그래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가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 못해요. 어느 정당도 국힘도 원하고는 있지만은 함부로 말 못해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정을 해도 개정을 안 한다면은 연동형으로 가는 거고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준연동형을 다시 또 요번에도 적용하자라고 이제 개정이 되는 식으로 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유성정당 4년 전에 유성정당 사태를 뭐 막을 수도 없지. 막을 수도 없잖아요. 아,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4개 권역별은 그럼 이제 연동 없애고 그걸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연동형이지. 아. 네, 권역별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이다. 그래서 혹은 지금 하나 명분이 될 수 보면 있겠죠. 명분이 되고 또 이것도 내심적으로 국민의힘도 이걸 원한대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양쪽이 이쪽으로 저기 그러면 타협해 제3당, 예. 정의당, 진보당, 뭐 예. 용해인당, 저 용해인당은 아닌다. 그런 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낙석주의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도 있네. 그렇죠. 예. 이낙연, 이준석에서 낙석주의라고 했잖아. 그렇죠. 요즘 다 저기 그물망 쳐놔서 돌 안 떨어져. 해빙기대도. 핵심은 어떻게 바뀌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안을 찾아내는 게 지금 제3당들의 핵심이죠. 그렇죠. 위성정당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4년 전에 8석밖에 소수정당 못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10석을 채울 수도 없어. 그 이후 정의당이 완전 폭망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뭐 20석 내다봤다가 네. 폭망한 거잖아요. 당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낙석연, 예, 뭐 낙석이라고 예, 하셨는데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또 당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간 신당. 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예요? 저기 아까 신당 그랬잖아. 퐁당 빠지지.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준용동 연동제로 갔든 뭐 바꿔서 뭐 사개 권역으로 가든 병리평으로 가도 마찬가지일까요? 병리평으로 가면 옛날로 아니지. 돌아가는 거니까. 옛날 완전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완전 더 좋지. 결국 거대 정당이 만약에 뭐 어떠한 뭐 나오던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공선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열석 채우기 힘들다. 제3당은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제3당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정의당, 진보당, 뭐 그렇죠. 용해인당, 뭔당 해서 그러면 뭐 있잖아. 정의당이 3석, 걔들이 2석, 1석 뭐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선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3지대를 지지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20대만. 20대. 네, 20대만 제3지대 정당을 40% 정도 지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는 아니고 거의 전혀 아니고 60대 이상은 저기 알잖아. 어디 지지하는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3지대 당이 쓸 자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 제3지대당이 바람 확 불어가지고 지역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후하게 좀 안 됩니다. 네, 낙석주의는 봄에 암만 봄바람이 불어도 요즘 다 금방 쳐놔서 돈 안 떨어져요. 오호. 다만 지금 강풍주의는 못 막어. 정권 예를 들면 뭐 심판론 이런 강풍 못 막는 거 이거는. 강풍에 그냥 그 이준석이든 그 이낙연 그렇죠. 신당 자체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지 낙석주의는 끝났어. 일단은 뭐 지지 세력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또 지역적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10% 20% 얻는 지역에서 얻고 전체로도 뭐 10%만 가도 다행일 정도로 득표해서 워낙에 당대당 거대 양당끼리 그 붙는 진영 논리나 그 싸움이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제3당에까지 관심을 두기가 유권자들이 표를 주면서 관심을 두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는. 아니 그럼 그 당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저기 진보당도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고 정의당도 어쨌든 피해를 많이 봤지만 거기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보당,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풍에 다 죽어 그냥. 심지어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정의당도 이제 붕괴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진보당 왜냐? 지지율이 엄청 왜냐 지금 거기에 지금 노회찬 의원 다음으로 좀 심상정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향이잖아요 그분이. 고향이죠.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안 나와요. 그럼 심상정이 낙선했어. 그 정의당 누가 있어요? 그 지역구로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비례대표제에 따르면은 한두 석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집사람이 TV 채널을 보면 전국의 흐름을 알아요.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양당 얘기 나고 3당 나면 돌려 I am 솔로 이런 거 봐. 거꾸로. 네.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네. 그 양당 얘기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 거기까지는 봐. 그런데 거기 3당까지 신경적 국민적인 그 여유가 이거 볼 시간이면 I am 솔로 보겠다. 정치적인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곤하고. 아니 집사람이 저기 이준석 이름 잘 못 외워도 I am 솔레 뭐 옥순이 뭐 여순이 이런 건 다 외우면 되니까. 상철이. 요즘은 거란 뭐 그게 유행 아닌가요? 고려 거란 전쟁. 근데 재미없어요 요즘. 재미도 없고 그렇게 자주 해요. 아니 그리고 뭐 대방을 자주 하는 전쟁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요즘 하나도 없어갖고. 그거 맨날 문경만 나오고. 네, 문경만 나와. 전쟁신보다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이 더 재밌던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정치에서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우리 계속 이 얘기합시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그 나머지 그 민족들은 뭐 전혀 안 취급되는 것처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철이가 옥순이가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우리 집사람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이낙연 그래도 이제 이낙연 이준석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좀 끼워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설이에요. 내일 모레면 설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얘기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 때도 나는 난 질문의 취지가 둘이 합당할까요?라는 질문인 줄 알았지. 합당. 그럼 질문을 바꾸죠. 합당할까요? 저는 둘이 합당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 세력도 다르고 지역적 기반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도 어렵고 그러면 합당한다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냐? 저는 아니야. 저는 그 시너지 효과 반대말이 뭐죠? 링겔만 효과인가? 그게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100 가지고 얘도 100 가지고 들어왔더니 뭐 한 200이 돼야 되는데 150밖에 안 돼. 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DJP 연합이 있었잖아요. 네. 이 두 양반들은 두 정당은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어서 둘이 합당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 컨벤션 효과가 뭐가 되었던 중도 지지층들이 우르르 몰려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기반이 딱 단단한 사람들은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역 기반이 좀 허약하고 지지 기반이 좀 약한 데는 뭉치면 시너지가 아니라 아마 링겔만 효과라고 그럴 건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옛날에 바른정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호남에서 엄청난 득표를 한 국민의당하고 영남 정치인들이 주도가 됐던 바른정당하고 합쳤을 때 바른미래당 나중에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낙연, 이준석이라는 사람들은 지지 기반들이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당도 어렵지만 합당해도 시너지 효과를 보긴 힘들지 않을까. 하지도 않고 저하고 집사람이 합하면 그래도 아들이라도 낳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들 잘 있어요? 군대? 잘 있어요. 지금 뭐예요? 잘 있어요. 저기 3월 달이면 상병이요. 벌써? 예. 울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둘이 합당을 안 해도 이준석 신당이 나머지 세력들 나머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거기는 있겠지. 다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쪽에서 보면 굳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낙연까지 업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낙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쪽. 아니 잘못하면 저 호남 쪽에 강 뭐죠? 섬진강 오리알 될 수 있지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죠. 그러네. 지금 본인만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 또 다 합해도 뭐가 효과가 있을까? 돼지 껍데기 한 2개 정도 갖고 온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례대표 10석 치면은 한 7, 8석은 가능하지 그럴 수는 있어. 누가요? 이준석 당은 7, 8석 다 합치면 다 합친다고 하면 다 합했어. 이낙연 빼고 포함시켜도 뭐 그 정도 7, 8석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낙석주의를 무색히 하는 강풍주의보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떻게 될지 설 민심을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